네, 병렬 처리 심화 향상학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은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로세서를 여러 개를 갖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의 성능이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구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쓰되 수준 차이를 두고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프로세서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나 또는 어떤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공유하는 공유망이죠. 이 망에 의해 프로세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때 공유된 기억 장치는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그 액세스를 할 때 걸리는 시간도 동일해야 되겠죠. 모든 프로세서는 입출력 장치의 액세스를 위한 채널들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하나의 그 통합 운영 체제를 가지고 모든 프로세서와 I/O 디바이스, 메모리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운영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배제나 재진입 이런 부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하면 각각의 프로세서들의 작업들이 병렬로 분산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처리 효율이죠. 어느 하나의 프로세서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프로세서들은 여전히 자신의 맡겨진 태스크들을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팅 시스템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연산이나 명령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세서의 추가를 통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이런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에 따라 또 프로세서의 수에 따라 가격과 성능이 다양한 그런 제품군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상호 연결망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프로세서가 독점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일정한 시간만큼만 할당을 받는 시간만큼만 이 공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시그널 버스 방식이에요. 만약에 어느 하나의 프로세서가 이 버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면 다른 프로세서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그널 버스를 이용한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의 구성도를 여러분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양방향으로 굵은 선으로 나타난 것이 이 상호 공유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요. 여기에 이제 주기억 장치나 I/O 디바이스나 또는 프로세서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서들은 인터널 캐시와 그다음에 익스터널 캐시, 즉 내장형 캐시와 외부 캐시를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출력 시스템들은 입출력 변환기를 통해서 또는 I/O 채널을 통해서 이런 상호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시그널 버스의 장점으로는 단순성을 먼저 들 수가 있어요. 즉
단일 하나의 프로세서를 쓰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융통성을 또 다른 장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버스의 프로세서들을 주기적으로 연결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접속된 어떤 장치들 간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 그 결함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버스의 사이클 시간에 의해서 버스의 성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프로세서에 캐시를 추가해서 버스가 액세스하는 그 접근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포트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다수의 액세스 포트들을 가지고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 간에 독립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다중포트 방식이에요. 프로세서들이 동일한 기억장치 모듈을 액세스하는 경우에 각 기억장치마다 특정한 포트에 고정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억장치 주변에 회로가 복잡하게 추가되기는 하지만은 각각의 기억장치 모듈에 대한 독립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프로세서와 각각의 기억장치들이 또 입출력 장치들이 상당히 교차해서 어떤 크로스 커넥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앙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상호 연결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앙에 있는 제어 장치는 프로세서나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버퍼 기능도 갖고 있고요. 중재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또 타이밍, 즉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중앙 제어 장치가 갖고 있어요. 프로세서들 간의 상태 및 제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캐시를 갱신,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상당히 버스 구조가 단순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어 장치가 여러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어 장치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균일 기억장치 액세스라고 하는 누마라는 게 있습니다. Non-Uniform Memory Access의 약자예요.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서가 동일한 기억장치를 공유하긴 하는데 그런데 기억장치를 접속하는 시간이 기억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런 불균일 기억장치 액세스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가 버스의 병목 현상으로 인한 프로세스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극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C누마라고 하는 그런 조직도 우리가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중 상호 연결망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다중 프로세서 그 모듈들이 조합시킨 거죠. 그래서 다중 프로세서 조직 내에 주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프로세서는 2계층의 즉 L1 캐시와 L2 캐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프로세서 조직 안에 프로세서들이 공유된 여러 가지 기억 장치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액세스하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을 시켜서 즉 집적을 해서 모아서 집단으로 협력하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전체 컴퓨터는
클러스터에서 분리가 되면 각각 또 스탠드얼론, 즉 독립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컴퓨터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클러스터링의 특징으로는 선형 확장성과 점진적인 선형 확장성, 그 다음에 높은 가용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성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클러스터의 특징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절대적인 선형 확장성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즉, 가장 큰 독립 시스템보다 작은 컴퓨터를 모아서 훨씬 더 큰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인 선형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은요, 새로운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추가하면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용성이 높다? 이것은 각각의 노드들이 독립적인 컴퓨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컴퓨터가 결함이 생긴다 해도 전체적인 시스템의 처리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성비가 좋다 하는 것은 클러스터를 아주 독립적인 컴퓨터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대형 시스템을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병렬 처리에 대한 향상학습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수준 높은 주제를 다뤘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에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에 로 학습을 끝내지 마시고 두세 번 반복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